자, 다음은 김건희 때문에 법무부 검찰총장 갈등 처음으로 윤석열 때문이 아니고 김건희 때문이야. 김건희 때문이란 얘기 나왔습니다. 요거 또 할 얘기 많습니다. 네, 법무부가 지난달 이원석 검찰총장 측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건 맞지 않고 문책을 하려면 나에게 하라며 거부했다는데요. 지난 15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송 지검장 교체설이 언급됐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시에 김영배 의원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송경호 지검장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자, 요 관련해서 저희가 늘 드리고 있는 말씀, 검찰 안에는 윤석열 파를 가장한 김건희 파와 한동훈 파가 있는데 얘네들이 공천을 놓고 싸우고 있고 그 공천권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김건희에 대한 압박 수위, 그러니까 뭐 구속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오자마자 바로 바꾼 게 박성재라고 법무부 장관을 바꾼 거예요. 왜냐면 한동훈 빠진 자리에다가 그나마 옛날 나랑 같이 밥 먹었던 사람, 내 말 잘 들어줄 사람을 꽂는다고 꽂았다는 거지. 하지만 정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석이 같은 경우, 송경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직도 한동훈 라인이에요. 윤석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말을 듣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원래는 한동훈이를 통해서 다 조정을 했으니까 윤석열도 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 한마디로 영이 안 서는 거야. 말빨이 안 먹히는 걸 느끼면서 얘네들을 쓸어버려야 됐다라고 생각한 게 박성재였다는 거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거지. 문제는 박성재가 윤석열을 배신을 때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배신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미 여기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관련해서, 소환조사나 직접적인 신문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박성재는 그거는 수사 담당이 하는 일이라서 그쪽이 알아서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놔버렸어요. 이 발언은 한동훈이도 못하던 얘기야. 근데 박성재가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니, 실무자가 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립니까? 이 얘기를 법사위에 가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띵 한 거지. 윤석열 입장에서. 이거 뭐지? 얘도 가만히 봤더니 내 편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한 거죠. 왜? 너무 나이 든 친구를 한 거야.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김건희 라인으로 포섭돼 있는 애들은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화산파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주로 2000년 이후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주로 볼케이노에 들락거렸던 사람들이 주로 김건희 라인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박성재는 이 라인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외직에 있었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혼자 개인적으로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그냥 동기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을 뿐이지 쉽게 말해서 김건희의 성은을 입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한동훈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김건희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멤버들을 쭉 훑어봤는데 없어. 왜? 그 나이 또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사실 이제 원래는 이원석을 승진시킬 걸로 많이 내부적으로는 예상을 했어요. 검찰총장. 예, 총장을 승진시키고 내부적인 인사를 안에 받고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예 고려도 안 됐어. 외부에 있는 변호사들 몇 명하고 그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외부 사람 못 믿어 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이가 납성한 게 박성재였거든.
근데 박성재가 들어가자마자 윤석열이 원하는 만큼 강력하게 제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제를. 근데 통제가 안 돼. 왜? 이 사람이 특수부에 있어 왔어. 어떤 권한을 좌지우지하는 인맥을 가져봐서 진짜로 외톨이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윤석열 친구라고 올려놓으니 그 밑에 있었던 이원석이나 그 밑에 있던 지검장들이 아, 저거 낙하산이긴 해도 힘 없는 낙하산이네. 우리 연줄이 더 단단하지라는 게 이미 확인이 돼버린 거고 이 상황에서 박성재가 대놓고 원석이 더 나가. 지검장들 다 사표내. 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원석이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송경호가 이런 방식으로 대놓고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게 이 송영호 지검장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수사팀 전체가 다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수사팀 전체를 전부 다 좌천 보내라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근데 여기서 이원석이가 못해!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이거 봐라. 이거 진짜 검찰 안에서 내 말 안 통하네? 지금 이 상황이 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결국은 김건희 소환조사를 부르게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이 소환을 할 가능성이, 소환장을 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김건희 어떻게 된다? 미쳐버리는 거지. 왜냐면. 근데 지금 원래는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이게 경질하려고 했는데 인사가 연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기를 누가 시켰겠냐고. 박성재. 그렇지. 박성재가 강행을 해갖고 잘랐으면 잘리는 거예요. 검찰총장 이원석이가 나서갖고 밑에 있는 수사팀 갈아치워 그러면 해체시킬 수 있었다고. 안 되고 있는 거야. 감히 김건희를 소환조사해야 된다라고 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이 예전에 내가 꽂아놓은 수사팀의 송경호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갈아치워라고 하는 명이 지금 안 먹히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에이 그 자르라고 했는데 안 잘랐으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갈게요 하겠어요 얘들이? 김건희는 절대 배신자를 가만 놔두지 않거든. 얘들도 이제 야 전면전 시작됐어. 우리 안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어디 대구지검이나 제주지청 안 가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얘 엮어가지고 최소한 소환장이라도 내야 돼. 소환을 거부하더라도 소환장이라도 내야 돼라는 쪽으로 더 강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미 심기를 거슬렸어요. 그렇죠.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야. 저희가 그게 아닌데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목을 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최초로 안 먹힌 거야. 이 정권 태어나고 나서. 그러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뭔가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이제 임기가 다 돼간대요. 네. 2년을 거의 다 채워가. 벌써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채워가는데 문책을 하려면 나한테 알아. 라고 강하게 얘기했답니다. 끝나고 나서 어디 장관을 가든지 아니면 좋은 데를 가려면 이 정부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긴다. 이건 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원석도. 아니 근데 사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이제 댓글상에서는 못 믿는다. 쇼하는 거다. 그러니까 쇼를 할 때는 힘듭니다 이건. 예, 둘이서 말하자면 권력을 나눠 먹을 때는 쇼가 돼요. 근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상황에서 이 꼬라지를 번다고 치면 사실 지금 용산대는 대통령실은 완전히 밀려버렸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바라던 거는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이 다 김건희를 무혐의 다 처리해주고 그렇지. 다 무죄로 다 해주고 그렇지. 깨끗하게 쫙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다시 얘기 안 나오게. 근데 검찰에서 수사하니까 김건희 계좌가 나오고 법원에서도 김건희 계좌 3개가 쓰였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녹취록이 나오고 이러니까 검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특검이 된다고 하면 검찰이 김건희를 풀어준 거 이런 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징계받아요. 그래서 중앙지검에 있는 수사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김혜경 10만 원, 사실은 7만 8천 원이지만, 10만 원 갖고도 기소를 했는데, 이거를 안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라는 거지. 누굴 책임질 것 같아? 이거 무죄라고 취지로 한다든지, 불기소 처분한다든지, 이거 다 없는 걸로 해주면, 검찰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지검 식이나 있으면 저도 최소한 나도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은 최소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는 애들인데 이거를 무리해갖고 무죄하는 거를 받아 쓰겠냐고 얘네들이. 오히려 얘네들 입장에서는 나는 포기 못해. 내 자리 아니 김건희가 뭐라고 권력이 얼마나 간다고 내가 걔 지켜주기 위해서 내 자리를 내가 오명을 써? 나는 못해라고 얘네들이 이미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런데다가, 뭐 뒤에도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대통령실이 한동훈한테 당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뒤에 거 좀 땡겨와서 할게요. 이번에 경선을 하는 과정 중에 현역 의원들 다 쳐낸다 그랬어. 뭐 하위 30% 쳐내고 뭐 감산하고 다 날린다 그랬거든? 근데 한동훈이 들어와서 그거 하려고 들어온 거잖아. 그렇지. 한동훈이 얘네들을 다 살렸어요. 그러게요. 실제적으로 하나도 안 죽이고 다 살렸습니다. 어떻게 살렸는지 아세요? 감산점 주기로 했던 것들을 안 줬어요. 왜 안 줬지? 또 하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원래 당원 투표 100%로 하기로 했거든요. 네. 당원 20%에 국민 경선 80%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소리 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당원 투표로 했으면 날아갈 수 있었는데 국민 경선 80% 하니까 낙하산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걔가 누군지 알아. 거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 20% 가지고 얘를 못 밀어냈기 때문에 지금 용산에서 낙하산 내린 애들 한 4분의 3이 죽었어요. 공천 받기 위해서 그만두고 나갔는데 검사 출신 이런 애들 막 변호사 출신 애들이 행정관하다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살아남은 애들이 4명, 5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토탈 몇 명이 내려왔는데. 이제 50명을 목표로 했었으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근데, 일단 현역이 컷오프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됐어요. 현역 중에 그러니까 하위 20% 뭐 이건 지역을 조정하는 일은 있었어도 그렇지. 컷은 안 시켰다. 컷을 안 시킨 거야. 그리고 낙하산으로 해갖고 용산에서 꽂아준 애들 중에 뭐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진짜 핵심 같은 애들, 주진우 같은 애들을 빼놓고 나면 나머지 진짜 어영부영 아스팔트에 꽂아놨던 면목들은 지금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뭘 했냐? 한동훈이 15%의 점수를 좌지우지했고 뻔해 어떻게 줬을지. 그 이후에 경선을 하는 과정에 100% 당원 경선에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2대8로 경선을 한 거야. 2대8로. 그 박소희님이 근데 현역 살린 건 지금 김건희 특검 때문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라고. 얘네들이 살아난 거는 죽을라다 살아난 건 누구 덕이야? 한동훈이 한동훈 덕. 덕이잖아. 그러면 한동훈이가 한동훈한테 총정을 하는 총정을 거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이 죽여라고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살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기 사람을 못 꽂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입장에서 김건희는 이제 한동훈이 만일에 현역 의원들 지금 살려놓은 애들 대구권에 살려놓은 애들 데리고 야 쟤네 죽여라 라고 하는 순간 29일 날 가결돼 버리는 수가 생긴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반사 효과. 안 될 줄 알았는데 특검이 통과가 돼 버렸어. 아마 대장동은 통과 안 시킬 거예요. 김건희 특검만 받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김건희가 특검이 통과됐는데 야 한동훈이가 그렇게 했대. 한동훈이가 공정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용산의 정치 경력 하나 없는 얘네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경쟁력도 떨어지고 어찌 보면 얘를 갖고 제대로 정당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자기 모가지 날아갈까 봐 걱정하던 이 기존에 있는 애들이 한동훈한테 와서 충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한동훈이 제공을 해줘버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한동훈 뒤에 어떠한 브레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절묘하게 줄다리기 해가면서
김경렬이 같은 그 바지 병풍 내세워가지고 다투는 듯 했다, 물러서는 듯 했다가 90도 절했다가 이래 가면서 말 들어주는 척 했다가 친윤파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사실상 싹 날렸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에도 친윤이 없고 대통령실에도 친윤이 없고 지금 있는 경선을 통과한 국회의원 후보들 앞으로 22대 총선의 후보들도 나는 윤석열이 꽂아준 게 아니라 한동훈이 살려줬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지. 헐. 여기에 더 결정적인 거. 자, 한동훈이 야, 니네들 한 20명 작정해갖고 반대표 던져서 김건희 보내. 특검법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잖아요? 정식 후보 등록까지는 또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 뭘 걸어가지고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지. 한동훈의 권한이 사실상 현재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원석 같은 말 그대로 찌끄레기가 나를 밟고 가라라고 윤석열한테 개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 각하를 배신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건희가 문제니까 김건희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입니다. 요렇게 그림이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김건희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일주일 안에, 이번 주 안에 카톡 해야 돼. 카톡 가야 돼요. 까서 한동훈을 몰아내야 됩니다. 지금 여권 일각이나 이 언론에는 두 가지 설이 나고 있어요. 한동훈이 총선을 치르기 전에 네. 쫓겨나서 미국으로 간다. 그 얘기는 난 들었는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특검이 통과가 돼갖고 어떤 형태로든지 총선 전에 김건희는 조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거나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그림이 우리 총선에 유리하겠느냐. 사실은 한동훈이 미국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지금 한동훈이 미국 가고 나면 그 자리를 대체할 인물이 없거든. 이제 와갖고 다시 띄우려고 하면 뭐 원희룡이를 내세우든 뭐 오세훈이를 내세우든 아니면 우리 마야광 홍씨를 데리고 오든 누구를 데리고 와도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안에는 누구도 이 역할을 해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한동훈이가 미국 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독일을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중에 한동훈이를 날릴 수 있었으니까. 송 근데 작가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결국 김건희는 남았고 한동훈은 이번 공천을 통해서 잡음 없는 공천이라잖아. 왜 잡음이 없겠어? 불만이 없어요. 현역 다 살아나. 현역들이 다 살았는데 누가 불만을 제기를 하겠냐고. 현역 아닌 사람들만 불만이 있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만족하는 공천을 한동훈이 해낸 거야. 그리고 용산 출신들만 우후죽순으로 사거리 당하면서 일석이조가 된 거지. 윤석열의 힘도 줄이고 검찰의 영향력도 줄이면서 결국은 한동훈 쪽으로 파워게임에서 이기고 간다는 거예요.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불리한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송작가 TV가. 아니, 우리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쪽 안에서 얘 보내면 지지율 폭망한다라는 쪽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요. 김건희 어떤 심성이면 욕을 하거나 말거나 갔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는 근데도 갔을 못 간 거야. 거는 우리가 까서가 아니라 이걸 까고 안 까고를 떠나서 얘가 가면 지지율 떨어진다라고 하는 반대파들의 말이 먹혀버린 거예요. 이 행보에. 이 자체도 김건희, 윤석열의 힘이 많이 빠졌다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러게 누가 말린다고 안 가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먼저 까긴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안 간 건 아니다. 그치, 우리가 100만 유튜버도 그럼 아니고 김건희를 주저앉힐 만한
그 말을 저희는 사실 그 영향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저희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 마티즈 모임을 못 가게 만든 마티즈가 아니고 마티즈 모임을 못 가게 만든 그 힘은 우리가 아니고 김건희 내부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